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웰 로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치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밝혀진 놀라운 발견과 함께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80세 이상 어르신 2분 중 1분은 치매를 경험하십니다. 숫자로만 보면 단순한 통계일지 몰라도 그 자리에 나 혹은 내 부모님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가슴 먹먹한 현실인지 금세 느끼실 겁니다. 제 지인의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셨습니다.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시고 손주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 앞 슈퍼마켓 가는 길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자신이 만들던 음식 레시피를 잊어버리시고 약 먹는 시간을 놓치시고 결국엔 자신의 딸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치매란 단순히 기억만 잃는 게 아닙니다. 존엄과 관계, 삶의 의미를 함께 빼앗아 가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도움이 필요해지고 평생 쌓아온 자아가 조금씩 무너지는 고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차라리 암에 걸리는 게 낫지 치매만큼은 싫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의학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를 바라보던 관점이 크게 바뀌었고 덕분에 예방의 실마리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과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치매의 진짜 원인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죠. 이 발견은 우리에게 실제로 실천 가능한 예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와 함께 지금부터 우리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분명 10년, 아니 20년 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 친구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버튼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믿어왔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의학계는 수십 년 동안 치매의 원인을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이 가설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뇌 속에 끈적끈적한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죽어간다는 것이죠. 마치 수도관에 녹이 쌓여서 물이 안 나오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이 교과서에 실렸고 전 세계 의과대학에서 가르쳐졌습니다. 제약업계와 연구자들은 수십 년간 이 단백질을 제거하는 약을 개발하려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었죠. 수천 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밀로이드를 성공적으로 제거한 경우에도 환자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밀로이드 가설을 뒷받침하던 주요 연구 중 하나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16년간 수천 번 인용되며 치매 연구의 방향을 결정했던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우리가 원인을 잘못 짚은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커졌습니다. 마치 잘못된 지도를 보고 보물을 찾으려 했던 것처럼요. 그 사이 치매 환자는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84만 명,
2050년이 되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거의 모든 가정이 치매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시각으로 치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치매의 중심에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가 속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뇌 속 면역 반응과 염증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속에서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그 놀라운 발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뇌를 하나의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꽃과 나무가 자라고 작은 길들이 이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정원입니다. 여기서 꽃과 나무가 바로 신경세포입니다. 우리의 생각, 기억, 감정을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이죠. 그런데 이 정원에는 정원사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나무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챙기고 잡초를 뽑고 쓰레기를 치우고 해충이 들어오면 막아내는 정원사 말입니다. 이 정원사가 바로 별세포 ASTROCYT라는 세포입니다. 이름이 예쁘죠? 현미경으로 보면 별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별세포는 뇌 전체 세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신경세포에 영양분을 전달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추고 혈류를 조절하고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뇌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별세포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신경세포만으로는 뇌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별세포라는 정원사가 있어야 정원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이 성실한 정원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원을 망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 대신 독극물을 뿌리고 잡초를 뽑는 게 아니라 꽃을 뽑아버리고 나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내는 식이죠. 과학자들은 이를 반응성 별세포라고 부릅니다. 정원사가 갑자기 정원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주변 신경세포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겁니다. 이 별세포의 이상 반응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아밀로이드는 사실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진짜 시작은 별세포의 폭주였던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정원에 쓰레기가 쌓여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정원사가 제 역할을 못해서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발견을 세계적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진이 바로 한국 과학자들입니다. 전 세계 의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 수준이 세계를 선도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실한 정원사를 폭주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답을 다음 장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무엇이 뇌의 정원사, 별세포를 변하게 만드는가? 과학자들은 5가지 주요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이죠. 직장에서의 압박, 경제적 걱정, 가족 문제, 건강 불안. 이런 스트레스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뇌에 독이 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를 직접 공격합니다. 매일 쌓이는 불안과 압박이 호르몬 불균형을 만들고 결국 별세포를 과민하게 자극합니다. 정원사가 계속 긴장 상태에 있다가 결국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뇌 손상입니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거나 계단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겪었거나 뇌졸중을 앓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외상은 정원사에게 큰 충격을 주어 잘못된 반응을 유발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식축구 선수나 권투 선수처럼 반복적으로 머리에 충격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치매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큰 충격도 문제지만 작은 충격이 반복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정원사가 계속 폭행을 당하면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브레인 포그, 즉 머릿속이 안개 낀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하셨죠? 바이러스가 뇌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정원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헤르페스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감염은 회복되지만 반복되거나 만성화되면 별세포의 만성적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원에 해충이 계속 침입하면 정원사가 방어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과잉방어로 정원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환경 독소입니다. 우리가 매일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 사용하는 물건에 독성 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가 되었죠. 하지만 미세먼지가 단순히 폐만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초미세먼지는 혈관을 타고 뇌까지 도달해 염증을 일으킵니다. 중금속도 문제입니다. 납, 수은,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면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옛날 페인트, 오래된 수도관, 일부 해산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 농약이 남아있는 채소, 가공식품의 첨가물,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원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다섯 번째,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에너지를 만들면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가 연료를 태우면서 배기가스를 내뿜는 것과 같습니다. 흡연은 가장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 원인입니다. 담배 한 모금에 수억 개의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과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과식, 불규칙한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정원을 녹슬게 만듭니다. 자, 이 다섯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볼까요? 만성 스트레스, 뇌손상, 바이러스 감염, 환경 독소, 산화 스트레스. 이런 조건들이 겹치면 뇌의 정원사인 별세포는 점차 제 역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염증 물질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신경세포를 공격하고 정원은 점차 아름다움을 잃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시는 생활 습관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 내 잠 패턴이 불규칙한데 스트레스를 너무 오랫동안 참아온 건 아닐까? 담배를 끊어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깨닫는 것만으로도 예방은 절반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 가지 원인들은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실천 방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건강 습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뇌를 지켜낼 수 있는 10가지 생활 전략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을 추천드립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10분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심호흡도 좋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4초, 7초, 8초 호흡법을 아침 저녁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일상 속에 작은 휴식을 만드세요.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5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10분.
이런 작은 순간들이 뇌에게는 귀한 선물입니다. 두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땀이 살짝 맺힐 정도의 걷기면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주 5회만 걸어도 뇌 혈류가 개선되고 신경세포 생성이 촉진됩니다. 걷기는 단순한 유산소 운동이 아닙니다. 양쪽 다리를 교대로 움직이면서 좌우 뇌를 동시에 자극하고 주변 풍경을 보면서 시각도 활용하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청각도 사용합니다. 종합적인 뇌 운동인 셈이죠. 가벼운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스쿼트, 팔굽혀 펴기, 아령 들기. 근육에서 나오는 특정 호르몬이 뇌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충분히 주무세요. 밤에는 뇌의 청소부가 일합니다. 우리가 잠들면 뇌 속 림프계가 활성화되어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특히 아밀로이드 단백질 같은 독성 물질을 제거합니다. 7시간 이상 숙면이 필수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잠들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가벼운 독서나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항산화 음식을 드세요. 베리류를 드세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견과류도 훌륭합니다. 호두는 오메가-3가 풍부하고 아몬드는 비타민 E가 많습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녹차를 마시세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탁월합니다. 하루 2잔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색깔 있는 채소를 많이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색깔이 진할수록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다섯 번째,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세요. 담배는 뇌에 직접 독극물을 붓는 행위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매 위험이 1.6배 높습니다.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끊기 어려우시다면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의 와인이 좋다는 말도 있지만 최근 연구들은 아예 안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과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섯 번째, 환경 독소를 피하세요.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꼭 나가셔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자주 환기하세요.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세요. 특히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지 마세요.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기농 채소를 선택하고 채소는 깨끗이 씻어 드세요.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일곱 번째, 뇌를 계속 사용하세요. 뇌는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독서를 하세요. 신문이든 소설이든 뭐든 좋습니다. 읽으면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바둑, 장기, 퍼즐, 수도쿠 같은 게임을 즐기세요. 전략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전두엽을 활성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학습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뇌에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여덟 번째,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고립은 치매의 지름길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웃고 감정을 나누는 것이 뇌에 가장 좋은 영양분입니다. 친구와 정기적으로 통화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세요. 교회, 성당, 절, 경로당, 동호회 등 정기적으로 모이는 곳에 나가세요. 특히 봉사활동을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목적의식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며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훌륭합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아홉 번째,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이 세 가지가 높으면 혈관이 망가지고 혈관이 망가지면 뇌도 망가집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어도 혈관을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뇌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는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50대 이후부터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10번째, 필요한 보충제를 활용하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햇볕을 쬐면 체내에서 만들어지지만 실내 생활이 많으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혈액 검사로 수치를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도 중요합니다.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보충제를 고려하세요. DHA 성분이 뇌세포막을 구성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비타민 B군, 특히 B12는 신경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만능이 아닙니다. 기본은 음식이고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복용하세요. 자, 10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트레스 관리, 명상, 호흡, 일상의 휴식, 규칙적인 운동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충분한 수면 7시간 이상 숙면, 항산화 식품, 베리류, 견과류, 녹차, 채소, 금연과 절주, 뇌를 갉아먹는 습관 차단, 환경 독소 피하기, 미세먼지 주의, 플라스틱 줄이기, 두뇌 활동 유지, 독서, 퍼즐, 새로운 배움, 사회적 교류, 친구, 가족, 모임, 정기 건강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필요한 보충제, 비타민, 오메가-3. 이 10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서 확인된 뇌를 지키는 최전선의 방패입니다. 각각의 항목이 10-30% 정도 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그 효과는 곱하기가 됩니다. 물론 한 번에 다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은 산책 30분을 해볼까? 오늘부터 매일 블루베리를 먹어볼까? 오늘 밤은 스마트폰 끄고 일찍 자볼까? 정원에 매일 물을 주듯 작은 습관은 세월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작은 변화를 지금 쌓는 것이 내일의 큰 건강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0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시겠죠? 오늘 우리는 치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밀로이드 단백질 가설을 넘어 뇌의 정원사인 별세포가 어떤 상황에서 폭주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는 생활 습관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해받던 단백질 이론을 넘어서 진짜 주범은 별세포의 폭주라는 새로운 발견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변화를 촉발하는 5가지 요인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10가지 생활 전략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치매는 막연한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듣고 끝내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자. 오늘은 일찍 자자. 내일은 손주와 퍼즐을 해보자. 이번 주말에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만나자. 이렇게 작은 실천을 쌓아가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60점, 70점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작은 습관을 시작한다면 10년 뒤에도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소중한 추억을 나누며 내 삶 참 괜찮았다라고 미소 지을 수 있을 겁니다. 90세에 손주 이름을 부르며 안아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95세에 책을 읽고 친구들과 바둑을 두는 어르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100세에 내 인생 참 재미있었어라고 회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기억을 지키고 사랑하는 이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삶을 이어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귀중한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나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해법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원을 함께 가꾸는 일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지웰 로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